생물을 세포라고 불리는 현미경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포 내에서 고도로 조화를 이룬 생화학 작용들이 세포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일부 생물의 경우 특수한 기능을 제공한다. 세포는 생물의 기본 단위로서 생물 대부분의 특징을 나타내며 생물 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유전 정보와 구조 등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생식, 성장, 자극에 대한 반응, 에너지의 획득 및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몇 가지의 구조들을 갖고 있다. 이 구조는 세포막, 세포소기관, 그리고 세포질로 구성된다. 생물학자들은 세포 내용물의 모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현미경을 사용하며 투명한 구조물의 시각화를 위해 여러 염색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미경은 13세기 무렵 서양에서 사용되었는데 1673년 네덜란드의 레베누크는 렌즈를 더 발전시켰다. 그 후 레베누크는 500개 이상의 현미경을 제작하여 인간의 눈과 마음에 광대한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았다. 17, 18세기 동안 세포에 관한 현미경적 증거들이 많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라는 세포설은 19세기에 이르서야 바로서 나타났다.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은 단지 두 가지 유형의 생물, 즉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만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1977년 일리노이 대학의 우주에 의해서 세 번째 세포 유형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를 고세균이라고 하는데 세균과 진핵생물이 가지는 특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진핵생물력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포의 크기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세균이나 고세균보다 100에서 1 더 크다. 세균은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고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세포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세균의 주된 유전물질은 특정 단백질과 연관된 하나의 원형 DNA이다. 이 원형 DNA는 핵양체라고 하는 섬유가 많은 부위에 위치하는데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이 많이 존재한다. 진핵세포에 속하는 식물, 동물, 균류 그리고 원생동물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세포소기관들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가공한다. 생체 내의 단백질은 세포의 기능과 세포가 어떻게 다른 세포들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러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는 핵 내에 저장되어 세포질의 효소에 의한 분해로부터 보호된다. 핵과 연결된 내막계는 고도로 주름진 막으로 형성된 구획이다. 첫 번째 구획인 조면소포체에서는 많은 단백질들이 합성되고, 활면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하고, 골지체에서는 단백질의 가공을 끝내고, 세포 밖으로 리소좀으로 보내질 단백질 등을 분류한다. 대표적으로 유즙 분비를 보면 세포소기관들이 어떻게 복잡한 생화학 혼합물을 생성하고, 포장하며, 분비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분비작용은 핵에서 시작되며, 이곳에서 관련 특정 유전자들이 전령 RNA로 전사된다. 세포질로 나온 전령 RNA는 수백만 개의 리보솜 중의 하나와 결합한다. 리보솜은 세 개의 핵심 리보솜 RNAY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들의 복합체이다. 핵심 리보솜 RNA 중 하나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주요 효소로 작용한다. 그 후 조면소포체의 부근에 위치한 망상조직으로 된 활면소포체는 지질과 막 구조물을 합성하고, 골지체는 기능적 단백질을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구획화하고 있어 효소들을 이용해 단백질과 지질에 탄수화물을 붙여 당단백질과 당지질을 완성한다.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소낭들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담고 있던 유즙 단백질과 지질을 세포의 바깥으로 방출한다. 리소좀은 세포의 재활용 중추이다. 리소좀은 외부로부터 운반된 부스러기, 포획한 세균들, 그리고 세포 내의 낡은 세포소기관들을 운반하는 소낭들과 융합하여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분해한다. 그리고 포옥시좀은 산화반응을 촉진한다. 생물의 몇몇 종들은 독성물질이 있는 환경에서 세포의 생존을 돕기 위하여 폭발적으로 포옥시좀을 생성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반응들뿐만 아니라 분비작용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다.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소기관이 영양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낸다. 식물을 비롯한 많은 원생생물에서는 세포소기관인 엽록체가 포도당 형태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영양물질들을 세포에게 제공하는 광합성을 수행한다. 우리의 몸은 형태와 운동성 및 내부 결속을 위하여 단단한 구조로 된 세포골격을 이용한다. 세포골격은 진핵세포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단백질 막대와 관으로 구성된 그물망 구도로서 세포소기관의 위치와 세포의 3차원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포골격은 일반적으로 구성 성분인 단백질의 종류, 크기, 그리고 더 큰 구조로 조립되는 방식에 의해 미세소관, 미세필라멘트 및 중간필라멘트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미세소관은 튜볼린이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미세필라멘트는 액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 필라멘트는 한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특수화된 세포에서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소관은 운동성이 있는 소기관인 선모나 편모를 형성하고, 미세필라멘트는 근육에서의 단백질 상호작용에서 근육운동에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진핵세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세포 내공 생로는 크고 핵이 없는 세포가 더 단순하고 작은 세포를 삼켜서 고등한 세포가 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세포 내공 생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는 진핵생물과 특정 세균, 고세균 그리고 진핵세포에서만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사이의 놀라만한 유사성이다. 세포막은 세포의 내용물을 외부 환경과 격리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벽으로 작용하며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이동을 모니터링한다. 세포막의 화학적 특성과 분자의 형태가 어떤 물질을 막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생체막의 복잡한 기능은 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성질에 기인한다. 생체막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진 인지질 이중층으로 배열한다. 인지질 이중층은 수용액에서 매우 효과적인 장벽이 된다. 전하를 띤 물질은 막의 소수성 내부를 통과할 수 없지만 이중층 바깥 표면을 덮어 세포와 와부 환경 사이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인지지 이중층에 박혀있는 단백질은 수용성 분자와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어떤 다른 단백질들은 막을 통해 물질을 운반하는 수송체들이다. 생체막을 통과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방식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수송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으로 구분된다. 수동수송의 첫 번째는 확산으로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지역에서 분자가 고농도로부터 저농도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농도가 평형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체막을 통한 물의 확산을 산프라고 하는데, 세포의 안팎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물의 이동 방향과 양이 결정된다. 세 번째의 수송은 수송단백질에 의한 물질이동으로 세 가지가 존재한다. 1. 통로 수송단백질로 막단백질이 단순한 구멍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통로 단백질에 의한 물질의 수송은 매우 빨라서 초당 1억 개 이상의 이온과 분자가 이동된다. 2. 운반 단백질로 특정 이온이나 분자와 결합한 후 막의 반대편으로 이동되도록 자신의 구조를 변형시킨 다음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다. 3. 펌프 방식으로 대부분의 동물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슘 펌프라 불리는 운반 단백질이다. 특히 동물세포에서 신경충격의 전도와 같은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포 내부의 고농도의 칼륨 이온과 세포 외부에는 저농도의 나트륨 이온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반 이상을 이 과정에 사용한다. 마지막 물질 수송의 방식은 손항이다. 대부분의 수용성 분자들과 달리 박테리아를 포함한 큰 물질들도 세포막으로부터 직접 형성된 손항에 의해서 세포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이는 세 가지로 1. 외포작용은 세포 내부에서 형성된 손항 속에 방출할 물질을 저장한 후 세포막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세포막과의 융합으로 담고 있던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2. 내포작용은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용질이나 액체를 들여오는 내포작용을 음세포작용이라고 하고, 세균처럼 작은 생물을 포획하여 분해하는 과정으로 식세포작용이 있다. 또한 세포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영양분을 이동하기 위하여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을 병행하는 3. 통과세포의 배출도 있다. 그리고 세포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다른 세포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주요소이다. 세포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 신호를 증폭하고 반응을 일으키는